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360일 24시간 아주 풀로 준비하고 살려야 된다. 어디 수술하면 제거든요. 제가 어제 태어난 아기인데 장이 터진 채로 태어나가지고 소장의 일부를 자르고 잘 이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병원에 오후에 오셨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급하게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 장이 터진 흔적이 있어서 가장 많은 환자는 미숙아들이 제일 많죠. 태어나자마자 호흡곤란도 있고 혼자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아기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주는 거죠. 지금 저출산으로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하지만 고위험 신생아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 엄마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살릴 수 없었던 25주, 24주 아이들도 저희가 살리고 있거든요. 신생아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서남권의 이제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이고 많은 곳에서 저희에게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원을 해주시고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업무 하시나요? 신규 환자 오는 거 준비해야 돼가지고 오늘 입원하는 환자가 있어요. 지금 대기 산모가 있어요. 산모가 수술방에 들어간 시점부터 저희는 이제 아기 받을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오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따뜻하게 조정을 해놓는다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만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다 보니 모든 세팅을 먼저 다 해놓고 보통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신생아 자체가 워낙에 변화가 심하고 늦어지면 하나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처럼 좀 안락하게 너무 밝으면 환경적인 상태거든요. 원래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면 집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출생했을 때부터 저희가 케어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또 엄마에게 인계해주는 그런 공간이고 아무리 아기가 약하게 작게 태어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응급으로 분만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산모는 회복실로 이제 이동을 해서 산부인과에서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물티슈 좀 줘. 물티슈. 얘 메코니엄 패스했어. 산소 포화도가 유지가 안 되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필요하면 기관 잠깐해서 인공호흡기 하고요. 머리 둘레 29, 키 40.5요. 기저귀 20 빼면은 1510. 1510이요. 아기 처음 출생하면은 폐가 미성숙한 경우에 더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는 거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숨을 안 쉬어버리거나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심박수가 쭉 늘어져 버리거든요. 아주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훨씬 더 많은 접촉을 하면서 진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처음에 태어나고 나서 아기가 주변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무게가 빠지는 주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필요한 열량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정맥수액 것까지 같이 사용해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게 순식간이에요. 일단 체온 조절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애기 가온시키고 젠틀리하게 하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돌cep이랑 시즌 또 봐줘야 돼. BA 같은 경우에 이제 일찍 세상에 나왔고 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이제 완전히 승수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맥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허파 쪽에 굉장히 많은 피가 흘러요.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이 돼서 호흡이 안 좋아지는 경우죠. 이들이 이제 신생아들이 와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거나 혹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저희도 응급이지만 그 다른 이제 수술하는 과들도 응급이기 때문에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의 범위 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고 탑과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할 수밖에 없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와서는 이제 약물약을 막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 몇 번 썼는데 그게 그냥 막혔다가 약을 끊으니까 다시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워낙 안 좋아져서 외과적으로 동맥관 결찰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바이탈도 흔들리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근데 아기가 너무 체중이랑 주수가 적어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고비들을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물론 의료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기들의 이런 생명력, 그러니까 삶의 의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게 힘들어서 기도 삭간을 하고 인공호흡기 달았던 건데 이제 좋아져서 기도 삭간했던 거 빼고 산소 치료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발관하고 나서 한두 시간이 가장 급성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피방석을 통해서 호흡이 안정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유지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고 했을 때 바로 잘 적응해서 산소파가 잘 유지되는 애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다행히 걱정했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가방이 다 똑같은 이유가 출생할 때 분만실부터 이 백을 줘요. 조금 더 권장하는 의미 차원에서 이런 선물을 드려요. 면역 성분이 더 있고 아무래도 소화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이 따오시는 편이에요. 모유술 교육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네. 엄마가 매일 냉동실에서 저렇게 모유를 짜서 조금이라도 애기 먹여보려고 하는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고 같은 부모로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기는 할 텐데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은? 지금도 말하면 좀 떨리긴 한데
투명 유리 박스인데도 그냥 가까이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면회 올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한. 잠깐만 눈 떴어. 우리 애기 찍으셔도 돼요. 우리 애기 되게 예뻐. 저희는 코로나 때도 면회 제한 안 했어요. 엄마 아빠는 같이 있어야 된다. 절대 분리시키는 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병원 전체 면회 사드릴 때도 저희는 했어요. 아, 제인아. 엄마. 엄마라는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목소리를 아니까 손이 얼굴이 안 움직이면 발이라도 움직여줘요. 너무 신기해. 이제 캥거루 케어라는 거를 고대 안산에선 해주시는데 정말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제인아, 엄마. 예뻐.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일운동이라는 게 비춰지지 않는 정말 평범한 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어머니 어쨌든 트림 자세도 훨씬 안정적이고. 오늘보다요? 훨씬 나아요. 이제 어머니는 트림만 잘 시키시면 퇴원이 이제 곧 갑니다. 네. 여기 앉는 자세부터 중요해요. 제대로 세워서 잘 안아야 되고 안정하는 게, 공기를 들먹게 하는 게, 그런 것도 좀 주의사항이고, 지금 아직 발달 과정이라 숨 조절 못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애기가 늘어지고 심장까지 또 느려지고 이러면은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기를 처음 출산한 분들이 많고, 또 여기는 또 고위험 신생아다 보니 보호자분들이 아기를 만지기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보호자 교육 전담 간호사가 일임해서 불안하지 않을 정도까지 훈련을 하고 그렇게 퇴원을 시키고요. 엄마가 어저께는 이렇게 앉는 거 그게 더 편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여기를 턱을 이렇게 받쳐요. 그리고 약간 앞쪽으로 숙여요. 제가 이제 교육하는 내용이 재입원을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초기에 아기를 잘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외래에 가서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다시 재입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기 입장에서는 병원에 오래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아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요즘 폐는 좀 많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심장을 좀 계속 좀 볼 텐데, 빨간색으로 나온 게 이게 동맥경 기저증이거든요. 약물 치료가 안 되면 사실 수술을 해줘야 돼요. 일단 먼저 약물 치료 이번 주 해보고. 애기한테 미안하죠. 너무 작게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거는 엄마 아빠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자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의료진들은 절대로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부모와의 애착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스킨십을 한다든지 아기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친 엄마 아빠 말고 더 훌륭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것을 개선시키면 분명한 거는 그 아기의 후유증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정서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 캥거루 케어는 NICU 내에서 진행하는 이제 모아 애착 증진 프로그램으로 엄마가 아기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아기를 직접 아기에 품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매일 와요. 지금 누가 오신다고요? 멀어요. 서울이에요. 입원 중이었어서 하루 뒤에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장비들을 많이 달고 있어서 엄청 작은 아기가 이것저것 달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파서.
봐서는 그냥 큰 애 같아요, 그렇죠? 네? 오, 이만큼이나 크고요. 집에서 아기 키우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거 있어요? 지금 60에서 많이 먹어야 90이거든요. 퇴원하면은 신생아 중환자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째 한 번 오고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집에서 잘 케어가 됐는지, 성장과 발달이 잘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잘 성숙이 되어가는 과정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면 수유교육도 시켜주시고 트름하는 것도 다 가르쳐주시고 진짜 애기 너무 잘 봐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잘 케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뻐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보시면 꽉 차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항상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소식도 많으니까 그 좋은 소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저희 NICU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저는 비과학적인 걸 듣지는 않는데 굉장히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저희는 다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한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조금씩 나아지더니 퇴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죠. 내가 200% 300% 고생해서 이런 아기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난 1000%도 하겠다. 이제 곧 밥 시간이어가지고 애기들 이제 목욕하고 바로 밥 먹거든요. 배고파서 이거 지금 자고 있는데 또 건드려서 짜증나가지고. 네. 24주 이틀에서 쌍둥이로 나왔어요. 한 명은 3일 정도 살다가 천국하고 이제 재윤이는 오랜 시간 동안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인생에 다시 있으면 또 너무 괴로운 거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곳인 것 같아요. 둘째 아기는 중간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하늘나라로 먼저 갔는데 다행히 재윤이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버텨줬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커가는 과정을 보고 중간에 뭐 힘들었던 과정도 보고 하니까 정이 많이 들고요. 밝은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렸던 날보다 기뻤던 날이 더 많았던 병원 생활인 것 같아서 신생아 중환자실 선생님들께서 저희 가족과 재윤이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간다는데 어떻게 어제 방학 다 내주시겠어요? 잘 가.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신호. 조심하세요. 올라오세요. 배고파서였을 것 같아요. 강원사 선생님이 안아주니까 바로 울음 그치던데. 네, 그것도 있어요. 안아달라고 오는데 손이 떨리다 보니. 불편한 게 있으면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숨 쉬는 게 힘들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기들도 사인을 주고 저희는 이제 봤을 때 의학적인 부분들을 좀 판단을 숨을 쉬는 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세세한 부분들까지 보시거든요. 평상시하고 표정이 조금 달라요. 빠는 힘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캐치를 다 해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아기의 어떤 치료 방침에 따라서 치료를 해나갈 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가 회견을 하면서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간호사들이 봤을 때 아기의 상태는 어떤지 토의하면서 아기한테 가장 최선의 치료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상태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갑자기 작은 아기 태어난다 그러면 더 긴장되고 언제 태어날지를 모르니까 저희는 630g짜리가 2.45가 돼서 집에를 갔고 다음에 외래 왔을 때 큰 모습으로 한 번씩 저희한테 방문할 때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성장해서 나가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아기들이 저희들의 이제 케어를 받고 점차적으로 호전돼서 엄마 아빠 품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태어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매 순간이죠. 아기들이 매일매일 보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거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확실히 다르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치료에 아기가 반응을 하거든요. 굉장히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노력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 알 수 있죠. 예.